근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김소연 변호사는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이준석 의원 조사해야 된다라고 계속 까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받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 이제 최장 20일 이제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뭐 재판에 넘길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이 포렌식된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주고받은 사진 5장, 캡처한 5장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명태균 씨는 일단 구속됐기 때문에 못 네. 나와요. 못 못 나옵니다. 저거 뭐 누가 보석 내주겠습니까? 못 나오고요. 구속 그렇죠. 적부심도 구속 기소가 구속 되겠죠. 후 적부심사도 안 되고요. 네.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속 기간 20일이지만은 이제 기소하고요. 또 추가 별건으로 계속 이제 영장 발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아하. 뭐 1심 되면 6개월까지 또 구속 기간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오긴 힘들고요. 저는 이제 명태균의 심리적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네. 전략은 명확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소연 변호사를 중심으로 명태균 쪽에 놀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껌딱지로 붙어가지고 이준석한테 책임을 씌우자 네. 이거고 이준석 의원은 나 혼자 못 죽는다 같이 죽자 이러면서 저쪽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 핑퐁인데 서로 이게 핑퐁이다. 명확한 죄수의 딜레마가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하. 양쪽에서 서로의 범죄를 다 얘기합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따봉이죠, 따따블이죠. 양쪽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면서 이 공천 개입의 거대한 퍼즐이 이제는 맞춰져 간다.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당 내부 일이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수사 받아야 됩니다. 윤상현, 이준석 수사를 해야 네. 윗선이라고 하는 윤석열, 아하. 김건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검찰이 다짜고짜 지금 김건희 불러서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은 아하. 이준석을 불러서 거기 예. 핸드폰 구글 드라이브를 열어봐야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마지막 끝판왕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쪼아 들어갈 수가 있지. 이준석 정보 아직 내놓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네. 바로 김건희 불러서 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윤상현 반드시 수사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방어 차원에서 제가 볼 땐 정말 이제 방어 차원에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더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명태균 전략 썼다가 명태균 아.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됐죠. 구속됐죠. 예. 이준석 의원 지금 명태균 전략 쓰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까? 결과? 아니 명태균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네. 명태균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아. 물론 이제 딱 하나 있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신분상의 특혜가 있지만은 아마 민주당이 부결시킬까요? 아니 체포동의안 다 포기한다고 의원들이 막 서약하는 마당에 뭐 이준석 구하기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몰라도 국민의힘은 가결시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한 45표만 동의 40 몇 표만 동의하면 절반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준석 의원도 아.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본인이 정의를 위해서 양심 고백을 하면 공익 신고자가 됩니다. 그럼 감옥 안 가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다 오픈했는데 강혜경 씨도 자기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하잖아요. 네. 설사 불이익이 오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의 의지로 보호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백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와서 자꾸 해줘 요구해 뭐 이런 거예요. 국민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도 안 하겠지만 검찰이 부르면 검찰에 가서만 오픈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요구하면요. 국민들이 검찰보다 못합니까?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엔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은 한동훈 도와주니까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동훈 도와주니까 그런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럼 한동훈한테 불이익이 되면 깠습니까? 한동훈한테 이득이 되니까 못 가고 한동훈한테 불이익이 되면 네. 깝니까? 이런 선택적 정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이준석 의원 정계 은퇴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예. 수사가 들어가면 엄정하게 수사가 저는 수사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명태균이 지금까지 자기 무덤 판 것처럼 이준석 의원도 자기 무덤을 전 스스로 파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정말 압수수색을 포함해 가지고 강제 수사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또 어떤 폭로를 또 할지 어떤 고백을 할지 이것도 주시를 해보죠. 근데 옛날에도 보면 의원회관에도 압수수색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 들어와서 다 압수수색 합니다 요즘에. 민주당만 그냥 많이 들어와서 민주당은 또 당사까지 당했잖아. 털고 그냥 당사에 네. 국회 본청까지 대표실까지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니까요. 창원지검에서 좀 수사의 칼날을 이제는 명태균에서 윗선으로 갈 때 이준석, 윤상현까지는 수사 대상에서 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수사할 걸로 봅니다 저는. 그래요. 거기까지는. 또 거기서도 그칠지 모르니까 결국 특검 아마 28일 재의결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특검 여기에 대한 여론 어떻게 만들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겨레 보도를 알려진 게 바로 이제
김건희 이 여사의 명리학자를 만나서 물어봤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치적 고비에 처할 때마다 거치 등에 관한 조언을 명리학자 류모 씨한테 구했다. 참 이제 증언이 나온 겁니다. 나한테 이런 조언을 구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류 씨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류 씨가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한다. 제발 좀 나서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기인 건 분명하나 아직 기운이 좋아. 뭐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 답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명리학자를 포함한 뭔가 이제 무속인들 뭐 이 관련된 이 분야별로 7, 8명이 더 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얘기가 나오면 충격적이에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네. 가타부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다 틀리다 뭐 과장됐다든지 과장됐다든지. 아니라든지 이게 진짜 저 감옥 가는 정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 이러면 정말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초기 비서관으로 일했다는 분도 네네. 한겨레 20일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중요한 자리를 고려할 때 사주를 즐겨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주를.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 네. 아니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이력서를 왜 봅니까? 음. 민간인이 그렇죠. 아무 민간인이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지 그렇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란 이름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의 이력서를 봐도 되는 겁니까? 이 사실이라 그러면요. 이것도 그렇네요. 국정농단입니다. 그렇네요. 자, 인사에 도대체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그럼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든지 이것도 모릅니까? 이거 몰라요? 대통령실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도청이나 당하고 알지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무능한 정보, 이렇게 부도덕한 정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정보 오로지 이재명만 감옥에 넣으면 된다. 그러한 판결이 아무리 나와도 예. 당신들의 그 무도한 그 정권 운영 행태는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보도고 대통령실에서 대하는 태도, 네. 해명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네. 아까 그 명리학자의 조언 있잖아요. 네. 전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명리학을 배워야 될까? 상식선에서 나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꼭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멘트는 아닌 것 같다. 네. 뭐 그분을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너무 일상적인 조언이라서 그냥 오늘 밥 세끼 잘 챙겨 먹고 차 조심해라 이 정도 네. 수준이라서 좀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김건희 씨는 본인의 구속 여부를 왜 명리학자랑 상담을 합니까? 최소한 변호사랑 상의를 해야죠. 구속 그렇죠.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그리고 본인의 건데. 남편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변호사 자격 있잖아요. 남편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까? 아니 대화를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그렇네. 왜 구속 여부를 명리학자한테 물어보냐고요. 또 그런 사람이 7, 8명 있다? 예. 정말 기가 찹니다. 저는 뭐 사주를 보든 뭐 종교를 갖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헌법 20조 2항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종교적인 무속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헌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그 정도도 구별을 못 합니까? 그럼 맨날 이래요.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 조작과 주식 투자를 구별 못 합니까? 김건희 씨가 한 건 주가 조작이고요. 일반인들 하는 건 주식 투자예요. 아하. 여론 조사와 여론 조작을 구별 못 합니까? 명태균이 하는 게 여론 조작이고요. 일반 예. 여론 조사가 여론 조사인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는지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네. 진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네, 참 이 김건희 여사의 저 지난번 마포대교에 갔던 그런 모습을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국정에 개입해왔던 의혹,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이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이것 좀 파헤쳐야 될 것 같고, 잠깐 보니까 슈퍼챗이 들어와서 잠깐 와. 소개해드리면 이도경님이 박인호 화이팅입니다. 야. 항상 응원합니다. 아침부터 시원합니다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동희님은 진짜 죄송하게도 재작년까지는 정치에 1도 관심 없이 일하며 살던 아줌마인데 지금은 열혈 관심을 갖네요. 유유.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이 있는데 무상교육 99%,
삭감이라니 진짜 열불나요 이렇게도 아이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뚜껑 열리죠, 민생에 뚜껑.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멀리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예. 밀접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되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건전재정이라는 이름하에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선가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자체 예산 또 이 교육 예산 여기를 다 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불 나죠. 열나죠.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의료 붕괴도 그렇죠.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또 얘기 안 하고 뭐 있어요. 응급실은 정상 가동 됩니까 지금? 아니 아니죠. 응급실 안녕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무너지는 게 물론 지금 우리 안동희님 말씀대로 예산 삭감으로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겠지만은 네. 의료, 교육, 경제, 안보, 정치 또 정당은 다 뽀개놨고요. 이게 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네. 근데 너무 우리 심각하다. 슈퍼챗 정말 막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의 정말도 좀 많이 좋아요 막아주시면 버튼도 좋겠네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한 번씩. 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더 해보면은 결국에는 옛날 이제 왕자 새겨서 나온 윤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 뭔가 무속과 관련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청와대 하루도 안 들어가고 바로 용산에 이전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명태균 씨의 이 녹취 육성까지 나오면서 이것도 뭔가 무속과 관련된 거 아니냐. 결국 용산을 간 것도 청와대 안 들어간 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 명리학자한테 이렇게 고비마다 지난해 12월이면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된 상황까지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닌가? 지금도 물어보고 있겠죠. 그렇죠. 저 감옥 가나요? 저 특검 받나요? 명태균도 갔는데 저도 가나요? 공범이 저한테 좀- 될까요? 그러니까 또 물어볼 예. 것 같아요. 다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99% 감옥 가실 것 같습니다. 그냥 준비하십시오. 아 마음 준비를. 그럼요. 예. 뭐. 네. 그 명리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구속 아하. 사유는 법전에 나와 있지 명리학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명리학자세요? 오늘 내일이 아닐 뿐이지 예. 언젠가는 가실 것 아. 같습니다. 아. 이건 뭐 그냥 상식 아닙니까? 상식. 선지자적 상식? 예언을 아니, 뭐 하시네요. 응? 저는 상식적으로 네. 뭐 이러한 범죄 의혹이 있는데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정작 감옥을 가면 마음 편한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결정 지금 이제 갈지 안 아. 갈지 아니 근데 막 헷갈릴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아니 근데 겁니다. 김건희 씨는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게 감옥 네. 들어가면 형량이 너무 높아서 못 나와요. 못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음. 감옥 가기 전에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 네. 엄청난 절망에 빠질 거예요. 제가 볼 때 못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아. 형량이 얼마나 지금 쌓이고 켜켜이 쌓였는데 범죄 혐의가 네. 박근혜 최순실 형량이 몇 년입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40년, 38년 이렇게 받았을 걸요.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최순실 38년이면요 여기 공 하나 더 붙여야죠.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아직도 감옥에 계시죠? 네. 그렇죠. 국정농단으로. 예. 예. 아. 이거 더한 심한 국정농락이에요. 그 농락. 네. 훨씬 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렇게까지 세 차례까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또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할 때 재표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김건희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쌓여 있고 또 명태균과의 친밀함, 돈봉투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 이걸 국민의힘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도가 나오는 이 양 행태 또 심각성을 보면은 이건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거부권을 거부하고 싶고 네. 또 거부권을 자꾸 저렇게 옹호하면 너무 거북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거의 다 포기 상태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는 엄청난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찌됐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또 부결을 조직적으로 시킨다. 물론 전 그것도 통하기도 어렵다고 보지만은 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 순장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아.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음. 만약에 이번에 또 부결시킨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더 강력한 특검 해야 돼요. 전 자꾸 봐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봐줍니까? 아니 봐줘봤자 어차피 안 하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저는 엄정하게 정말 민심을 그대로 담은 특검법을 갖다가 네. 초강력 특검으로 저는 국민의힘 압박해가지고요 특검법 결국 끝까지 저는 관철시켜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하고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뭐 민주당이 RDD 네.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그러니까요.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정말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단 거부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거부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할 거 아닙니까? 무도한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 다시 표결을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건 범죄 의혹 정말 많이 축소했잖아요. 정말 국민들이 의혹으로 강력하게 제기하고 네. 그다음에 녹취와 각종 증거물이 쏟아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없고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이 집권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제 책의 제목이 보수의 종말이잖아요.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에 의해서 종말이 될 거고요. 특검을 거부하면 거부해서 이제 민의로 종말이 될 거거든요. 아니 저분들이 특검 또 거부하잖아요. 정치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저는 두 가지 사안에서 좀 결국 다른 국민의 부분이 정치적 있다. 심판으로 예. 저는 저 세력은 이제는 더 이상 정치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컨센서스가 될 거라고 만약에 봅니다. 특검을 통과시켜서 타격을 받아서 종말된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렇죠. 민의를 따른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다 종말이 그렇죠. 온다면 어허. 보수는 멸망할 것이다. 영구 네. 종말이죠. 영구 종말. 멸문지하의 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저도 1차적으로 플랜 A는 탄핵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탄핵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고 만약에 플랜 B로는요 저는 저 무도한 세력이랑은 더 이상 타협의 의미는 없다. 네. 저는 국민들이 더 인내하고 함께 우리가 연대해서 견디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거부한다. 영구히 종말된다.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영구 종말입니다. 영구 영구 종말. 종말이 올 수 그리고 있다. 제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영구 신속 종말로 전 단일 노선 갑니다. 저는 뭐 정치 무슨 뭐 배지 달고 자리하고 관심 없어요. 무조건 영구 신속 종말의 길을 제가 갈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시죠. 긴급 어떻게 종말은 어떻습니까? 더 좋죠. 정말 긴급하게 가는 게 우리 좋습니다. 항상 맨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박정호 맨날 네. 박인호 맨날 긴급 투입됐는데 긴급 종말로 한번 그러니까 밀어붙이죠. 이거를요 앵커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피합니까? 어디까지 숨어요? 아니, 축구로 비유하자면 운동장 어디까지 갈 겁니까? 아니, 한정돼 있는데 선거는 예, 늘 예.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매우 어리석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아뜨거를 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전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인내하면서 저 무도한 세력 끝까지 영구 종말의 길을 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거 국민들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전 그분들이 단단히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단단히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보수의 종말 이후에 그 이후에 신인규 변호사의 행보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네, 파란색 지금 빨리 잠바 주세요. 홍매와 싸대기가 필요한 시점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파남 잠바보다는 네. 홍매와 싸대기로 보수의 영구 종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지금 너무 자. 활약을 잘하고 계세요.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홍매화가 청매화로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왜 지켜보고요. 또 파란색이라 지금 또 뒤에. 그렇게요. 파란 배경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